여성동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카레부부에서 남편을 맡고 있는 개그맨 김재우고요. 네, 저는 아내 조율입니다. 저는 그때 잠시 일을 쉬고 다른 일을 어떤 걸 시작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언니가 같이 공모전을 한번 준비를 해보자 라고 해서 공모전을 준비를 했고, 거기서 운이 좋게도 1등을 하게 돼서 그 상으로 그 남아공 그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는 그 참가권을 받게 됐어요. 월드컵을 보러 가게 됐는데 거기서 신랑을 처음 만나게 됐거든요. 저는 개그맨 박나래 씨랑 같이 이렇게 그 연예인 응원단으로 이렇게 남아공에 가게 되었고, 그때 그 처음 인천공항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겠어.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러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공항의 모습은 거의 뭐 축제였어요. 모두 다 비더레드 티셔츠를 입고 막 커스텀을 해가지고 막 너무 가지각색의 의상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너무 수수해 보이는, 뭔가 청순해 보이는 여성분이 눈에 한 분 딱 띄었어요. 그게 그때 아내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함 속에서도 저런 매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넘어간 게 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으로 딱 내렸는데, 거기서 이제 깜짝 놀란 거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국하고 날씨가 반대예요. 남아공은 살얼음이 질 정도로 약간 겨울의 날씨였어요. 거기 간 사람들은 이제 다 멘붕이 오는 거지. 막 다 비더레드 티셔츠 다 찢어 입고 나시 만들어 입고 했는데, 추우니까 마트 들어가 가지고 막 패딩 사고 난리가 났는데, 아까 그 내가 봤던 그 청순한 여성분이 가방에서 이렇게 뭔가 핑크색 목도리 같은 걸 꺼내는 거야. 그래서 감는 거예요, 목에. 그 모습에 반했어요, 저는. 뭔가 저 여성분은 준비를 해왔구나,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런 여자분이라면 내 미래를 맡겨도, 혼자 결혼까지 간 거지, 아주 위험한 발상이지만, 결혼을, 내 인생을 맡겨도 나 잘 살 수 있겠다. 그래갖고 나래 씨한테, 나래야, 저기 있는 저 여자 보이니? 나 저 여자랑 결혼하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었어. 개도 안 키우는 사람 무슨 개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래야, 오빠 결혼했잖니? 나래도 깜짝 놀랐대요. 오빠가 그냥 하게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결혼한 사람은 뭔가 오는구나. 관심을 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겠거니 그냥 좀 신기하고 이러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신 게 아닐까? 그 생각을 좀 해서, 여기 남아공에 있을 때만 서로 다 같이 재미있게 놀고 한국에 와서는 연락을 서로 안 하겠지?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도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핸드폰 번호를 이제 한국 인천공항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좀 소심한 편이거든요. 근데 저처럼 소심한 사람이 좀 이렇게 밝고 직업적으로 좀 특수한 분이랑 만난다는 게 상상이 사실은 안 돼서, 그냥 번호를 그냥 이거저거 그냥 아무 번호나 알려주고 그거는 집으로 갔죠. 그거는 네. 경기장이야. 요하네스버그 경기장에서 줬어. 안 보겠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도 그 남아공에 다 같이 갔었던 사람들이랑 모임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모임을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온 거예요, 그 모임에. 그래서 모임에 와서 그때 다시 한번 저한테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잘 못 받아 적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알려주면 안 되겠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때 괜찮은 사람이구나, 제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 조금 편견일 수도 있겠구나를 깨달았고, 그리고 아시잖아요, 이제 여자분들은 친구들 얘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빠랑 친하게 지내던 그 나래, 이제 박나래 씨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나래야, 이 김재우라는 이분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나래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걱정하고 있는 게 뭔지 자기는 알 것 같다고. 근데 그 걱정할 거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된다. 본인이 봤었던 그 자기 동료들 중에서 조금 특이한 사람이다. 근데 언니가 걱정할 만한 거는
하나도 걱정 앞으로 안 해도 되니까 그건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나래 씨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 결혼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음을 좀 많이 열고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오빠 나래한테 뭐 사준 거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 근데 전 진짜 이제 약간 뒤늦게 공개하는 건데 이건 방송에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거기 개그맨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아내가 물어봤는데 재우 형 별로라고 얘기했대. 재우 형 별로라고 얘기했대. 그 친구 보란 듯이 제가 지금 아내한테 지금 우리 13년 동안 잘 살고 있거든요. 왜 별로라고 얘기했을까? 내가 되게 별로였나 봐. 그러니까 오빠가 별로였나 보지. 나 그 친구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알게 된 이후로 되게 서먹서먹해졌어요. 그 친구 이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그 아내가 또 얘기해줬어요. 뒤늦게. 사실 그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오빠라고 별로라고 얘기했다. 이제 결혼하고 한참 지나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속상해할까봐. 근데 아무래도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의 말을 전 더 믿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은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빠가 나래한테 맛있는 걸 많이 사준 거 아니야? 아니야. 솔직히 그때는 그 친구보다 나래랑 더 안 친했는데 아, 나래도 많이 알았지만 응. 나 많이 알았지만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그 친구의 저희가 나오겠다. 뭐야? 아니 여기까지만.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지금 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 제 주위에서 형 어떻게 해야 이렇게 배우자를 잘 골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사람을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한 거여서 이게 막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첫눈에 이 사람은 내 결혼할 사람이다라고 그냥 반해서. 그리고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주말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꼭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하루는 꼭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가족 행사가 있어서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생신이어서 가족들이 모이니까 이번 주는 그냥 만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 생신날 당일날 또 집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려고 온 건가 싶어서 이제 내려갔더니 꽃을 이렇게 한 다발 사가지고 와서 주길래 오늘 특별한 날도 아닌데 웬 꽃이지 했더니 할머니한테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는 사람이구나. 결혼을 하면은 좋겠다 이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개그맨이 주말에 행사를 캔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알죠? 그게 주 수입원인 개그맨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회사를 다니니까 만날 수 있는 게 주말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내가 주말까지 일을 해버리면 이 사람을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아깝지만 행사를 많이 비우고 많이 만났죠. 지금은 많이 시켜요, 주말에. 아무튼 그게 뭐냐면 네. 그 주위 사람 10명한테 분산할 집중력을 한 명한테 집중하자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도 많지 않아요. 대신에 저보다 아끼는 남자친구가 한 명 있고 저보다 아끼는 여자친구이자 아내가 한 명 있고 저보다 약간 우선순위가 아내였고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아내와 여자친구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진짜 맨날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보려고 하고 뭐 하니까. 근데 이제 연애 때랑 결혼의 차이는 저는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연애 때랑 결혼의 차이는 사실 뭐 애정의 차이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은데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신랑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아내로서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잘해주고 가족한테 소홀한 사람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데 이제 조금의 단점이 있다면 이제 신랑이 뭐든지 다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미안한데 살짝 귀찮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일하고 나도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연애 때는 만날 시간이 뭐 주말이나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맨날 붙어 있으니까 조금
아, 나의 이 공간과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아직 애송이라서 아내가 아직 30대 후반이거든요. 그때 오빠가 참 잘해준 거였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혀준 게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아직은 애송이라 진짜 정을 몰라. 그 예전에 코미디 빅리그, 그리고 뭐 자동차 프로그램, 그리고 푸른 거탑, 그리고 군인 프로그램 같은 거요. 푸른 거탑이 그거지. 그리고 행사, 다른 방송, 이런 일들을 한 번에 같이 하던 때가 있었어요. 일주일도 부족할 정도로. 근데 거기다 이제 결혼까지 했고, 그 어떻게든 주말에 또 데이트까지 해야 되고 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지속이 되다가 그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내 인생을 몰래카메라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끊어졌어요. 순식간에. 저도 제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내가 혹시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 나도 모르게. 없더라고요. 뭐지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을 진짜 몰래카메라하는 것 같이 한 방에 다 끊기지? 한 달이 지나고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2달이 지나고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조깅하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집안일 좀 하다가 아내가 퇴근하면 전철역에 가서 아내를 배웅하고 함께 들어오는 일이 제 직업처럼 된 거예요.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개그맨으로서 내가 돈을 못 버는 건가? 이 생각보다는 이제 나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건가?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내가 어느 날 하루 부르더라고요. 오빠 나 얘기 좀 하자. 그러고 이제 올 게 왔구나. 근데 이제 왜?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배낭이랑 양말이랑 이런 것들을 주면서, 오빠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일했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지금 쉬는 거 한번 오빠 진짜 쉬는 것처럼 한번 쉬어봐. 오빠 여행 가고 싶은데 다 가. 눈치를 보고 있던 저한테. 그래서 근데 아내를 믿고 이제 제주도도 혼자 가고, 경상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모든 곳을 그냥 다 배낭 메고 다 가봤어요. 근데 그냥 가기 좀 심심해가지고, 그때 이제 SNS로 아내한테 주고받는 그림 편지처럼 SNS를 시작하게 된 거죠. 많은 일들을 올리기 시작했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올라갔고, 또 이제 개그맨들의 장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겪는 흔한 신혼 이야기를 좀 재밌게 풀어낸다는 거잖아요. 공감을 사게 됐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선순환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제 SNS에 시작한 계기가 바로 그겁니다. 본인의 일상만을 올리다가 이제 부부의 일상, 재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카레를 일주일 내내 해줬다, 약간 이런 재밌는 얘기를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아내냐 이러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노출이 되거나 그러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초반에는 그냥 이렇게 걸치거나 이렇게 가려지거나 그냥 있는 모습 이런 모습만 가볍게 나오다가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둘 때쯤에 좀 이제 몸도 좀 컨디션도 안 좋고 뭔가 마음적으로도 좀 힘든 일이 있었어서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랑이 너도 졸업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용기를 얻어서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렇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저는 글을 쓰거나 뭘 기록하거나 이런 걸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일을 하면서 또 약간 마음 먹었던 게, 이제 오빠랑 함께 재밌게 해보면 어떨까. 얼굴이 노출이 되거나 뭔가 안 좋은 댓글을 받더라도 사실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둘이 같이 재밌는 것도 짜보고, 또 제가 못하는 게 있으면 신랑이 또 알려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인스타그램도 하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됐거든요. 많은 분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카메라나 뭐 어떤 영상에서 어떻게 담기는지가 모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냥 난 최선을 다하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신랑한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제 그때 다정다감하게 가르쳐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선배처럼 어떻게 이 카메라를 보는 사람이 등을 질 수가 있냐 막 화를 내요. 그럼 내가 몰라서 그렇지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거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모르는 것들 얼굴을 가리지 말아라, 마이크를 치지 말아라,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너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보고 싶은 거를 좀 해라, 이런 뭔가 실제적인 조언까지 많이 해줘요. 어떻게 보면 일이잖아요. 일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출연료를 받고 일을 하는 거여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한테 조언을 해줄 때는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좋은 오빠 버전, 그리고 무서운 선배의 버전, 엄격한 선배의 버전이 있잖아요. 사적인 걸로는 아내한테 좋은 오빠 버전, 좋은 남편의 버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아내가 욕먹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약간 엄격한 선배의 버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 그거 아주 아마추어적인 행동이다. 아니면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 너는 혼자서 일을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좀 직언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운하니까 막 화를 내요. 화낸 다음에 이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맞는 말이기도 해서 다음번에 고치려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김없이 연습이 끝나면 유리 타임. 왜? 이제 연습 끝났으니까 거기서 이제 저는 또 이제 다른 쪽으로 또 혼나죠. 네.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너무 오래 했거든요. 회사 생활을 합산해보니까 한 11년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내부터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런 계단식으로 살다가 이제 신랑을 딱 보니까 신랑이 뭐 잘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윗분한테 뭐 잘 보여야 되는 분한테 좀 이렇게 말을 좀 돌려서 둥그스름하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나를 이렇게 뭔가 기분 나쁜 얘기를 해도 그냥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넘긴다든지 이런 게 좀 없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안 해봤거든요. 바로 개그맨이 돼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 사회생활에 대한 IQ가 좀 낮아요. 근데 아내는 이제 그 사회생활을 좀 일찍 시작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럼요. 그 후배에서부터 선배 생활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거든요. 근데 그 14년 우리가 이제 여보 만난 지 15년 됐나? 그렇죠. 만난 지는 거의 14년, 15년 돼가죠. 예. 1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서 아내한테 사회생활 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때 엄청 혼나요. 오빠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실수야. 지금 오빠 그분한테 실수한 거야. 카톡 보내서 사과를 하던지 뭐 이렇게 약간 저는 약간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선생님처럼 엄격하게 혼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정답은 물론 아니지만 그냥 신랑이 좀 많은 분들한테 그래도 좀 사랑을 받고 약간 미움을 안 탔으면 하는 그냥 아내의 마음으로 직언을 좀 해줬는데 이제 신랑이 뭐야 그런 거 막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제가 보면요 제가 부탁했던 건 그렇게 해라고 한 거를 살짝 하고 있더라고요 몰래.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감동받기도 하고 좀 조금씩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이 더 조언과 직언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애송이들 잘 들어. 20대 때 안 웃으면 40대 때는 울어야 된다. 개그맨인 남편들의 장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화가 나요. 화가 나가지고 막 완전 너무 꼴보기도 싫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꼴보기도 싫어 이렇게 있는데 막 앞에서 뭔가 재미있는 행동이나 제스처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교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걸로 뭔가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은 안 웃으려고 참거든요. 내가 웃으면 지는 거야. 개그맨들한테 마성의 매력이 있지. 그러니까요. 엄청 화가 나서 너무 미워요. 진짜 너무너무 미운데 저한테 와서 뭔가 조곤조곤 얘기를 하거나 뭔가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
진짜 바보같이 풀리는 거예요. 안 풀어야지. 난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으니까 안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뭔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약간 모르게 저도 마음이 풀어진 걸 보면서 아, 내가 바본가 싶기도 하다가도 근데 또 이렇게 서로 약간 바보같이 살아야 재미있게 오래 살겠구나라는 생각에 받아들이려고요. 그때는 오빠는 어떻게 풀어요? 내가 만약에 화냈을 때? 저희 아까 아내는 뭐 많이 싸운다고 하지만 아내 기준에는 아내는 워낙 대인배여가지고 이게 싸운 거야? 약간 이런 걸로 안 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기준에는 또 아내는 아까 많이 안 싸운다 그랬지만 저는 속으로 많이 싸우는데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당신 봐봐.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싸운 이게 뭐 기류가 싸우고 난 후 기류가 있잖아요. 하루 이상 간 적 없지. 없어요. 저희는 하루 이상 가지 않아요. 절대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그 싸움의 감정이 이틀 이상 지속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5년 동안. 그 이유는 약간 이제 신랑이 소리 머신이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진심을 다해서 겁나 빌어요. 저는 무조건 미안하다고요. 소리 머신. 누르면 미안. 아니 근데 본인 성격이 진지한 거랑 그 화났을 때 그 기류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못 참아요. 그래서 본인이랑 막 화내고 싸우다가 조금 있으면 이 분위기가 너무 싫으니까 미안하지 않지만 빨리 사과를 해요. 막 아니야. 진심이 없어. 눈빛에 진심을 다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해요. 진짜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 처음에는 그랬거든. 신혼 때 아마 남자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아니 이것도 미안하다고 해야 돼? 그 아마 30대 때 그 말 부인한테 안 해본 남자 없을 거야. 내가 이거 뭐 잘못한 거야 또? 이것도 내가 사과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 안 해본 남편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는 게 빨리 풀려요. 가끔씩은 미안하다고 말은 하지만 뭐가 미안한지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아마 신랑도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를 약간 바라지 말고 아 그래 이렇게 미안하다고 계속 하는 요 모습을 받아들이자. 약간 그리고 저희는 누가 먼저 사과를 하면 일단 무조건 받아줘요. 그게 약간 저희 부부만의 국룰이에요. 일단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죠. 제가 책을 창피한 이야기지만 거의 읽지 않아요. 거의 읽지 않은데 얼마 전에 이제 아내랑 며칠 전에 서점을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라는 책을 잠깐 보고 있었어요. 잠깐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 모습이 너무 신선했나 봐요. 멀리서 화장실에 걸어오면서 제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신선했나 봐요.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제가 책 읽는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저도 거의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좀 신선했어요, 저도. 저는 그 일기 쓰는 걸 좋아해서 이제 쓰는 게 약간 좋아하기도 하고 습관이 됐던 게 있는데 신랑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책을 안 읽는다고 하면서도 글을 잘 써요. 근데 긴 글보다도 진짜 짧고 포인트 있는 재밌는 글을 잘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감성이랑 감수성이 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근데 저도 결혼을 하기 전에는 결혼은 해도 좋지만 만약에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나는 괜찮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금도 사실은 너무 이 결혼을 했다는 의무감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내가 결혼할 때 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간 약속했었던 사람이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화나는 일이 있거나 너무 미워도 대화를 포기하지 말고 내 의견을 끝까지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내나 남편을 떠나서 뭐 결혼을 한 사람 안 한 사람을 떠나서 저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이
좋은 연인이자 배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좋은 아내랑 좋은 남편의 기준은 사실 저는 그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말 좋지 않은 별로인 사람이 어떤 여자를 만나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너무 괜찮았던 사람이 정말 맞지 않은 여자를 만나서 너무 별로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한 과정은 확실한 거는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서로의 고민이 이 사람이 어떤 걸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는 그건 대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그 분들의 몫인 거고, 그래서 아내 말처럼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으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여성동화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희 카레 부부가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네, 그리고 여성동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우리의 시그니처 멘트인 애송이를 하기에는 너무 우리 선배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오늘 오히려 우리가 더 애송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카레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애송이의 입장으로서 우리 선배님들의 멋진 결혼 생활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레 부부였습니다.